바로 앉고 딱 바로 앉아. 시선 교환하지 마. 자, 물질의 정기적 성질. 앞 내용은 되게 쉬워. 되게 쉬워. 정기적 성질이라 하는 거는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지? 우리가 물질은 대체로 어떻게 알고 있어? 금속 있고, 그지? 비금속 있지, 그지? 정기적 성질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나, 시연아? 그 중간 좀 애매한 애들 있지, 그지?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그렇지, 준금속이라고 하는 놈들이 있는데, 중금속 가지고 뭐 만든다? 반도체 만든다. 그러니까 반도체 만드는 가장 기본 재료가 뭐야? 실리콘, 규소야, 그지? 그 다음에 책에 따라서 다른 건 안 나오지만 게르마늄, 절마늄이라고 하는 거 나와. GE라고 하는 거. 실리콘하고 절마늄 요 두 가지만 알아도 거의 됐죠? 근데 어떤 문제 보니까 주기율표 이렇게 있는데 뭐 실리콘 여기 있고 게르마늄 여기 있거든, 그지? 근데 요 주변에 있는 인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할 수 있어. 그지? 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실리콘 게르마늄 외에는 반도체 그 중금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적당해. 오케이? 다른 거는 얘로서 나오는 경우 극히 드물다. 없다고 봐도 되는 정도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볼게요. 원자 구조를 일단 보면 우리 다 배웠잖아, 그지?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띄는 게 뭐야? 원자핵인데 이 원자핵은 또 뭐야? 양성자, 중성자가 있지, 그지? 그 원자핵이 양성자, 중성자가 서로 이렇게 결합해 있어, 그지? 얘도 참 결합하기 힘든데 아주 어마어마한 힘으로 결합하고 있어. 우리는 상상하기도 힘든 힘이야, 사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전기력, 자기력 이런 식의 힘이 아니라 핵력이라고 해서 다른 힘으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됐지? 특히 뭐야? 플러스 입자하고 플러스 입자를 결합시키는데 얼마나 힘들겠니? 얘들 반발하잖아. 그지? 근데 플러스 입자가 많은 애들도 있잖아, 그지? 우라늄 같은 거 엄청 많거든. 오케이? 얘들을 붙이고 있으려고 하면 엄청난 힘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둬야 돼. 됐죠? 그렇고 어쨌든 그러고 원자핵에 양성자가 있는데 양성자 개수가 17개야. 그러면 걔 원소 이름 뭐야? 여준아, 공부 좀 더 해야겠다. 맞췄다. 와! 선생님 박수 쳐줘. 빨리. 하나, 둘, 셋. 됐어. 너무 많이 쳐줘. 버릇 나빠져. 자, 됐지? 염소야. 그지? 그리고 원자핵의 양성자 개수가 이제 뭘 결정하는 거야? 원자 번호를 결정한다 얘기할 수도 있고 종류를 결정한다 얘기해도 되지, 그지? 그리고 중성 원자라고 할 때 그 중성은 뭘 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이 원자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0인 거야, 정기적 성질이. 오케이? 그때 중성원자라고 하고, 중성원자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양성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 개수만큼 주변에 뭐가? 전자가 존재해야 된다고. 왜?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하량 갖고 있고 전자는 되게 가볍지. 양성자는 몇 분의 1? 16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어. 되게 가볍지만 전하량은 똑같아. 얘는 플러스 1, 양성자.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이게 17개 있고 얘가 17개 있으면 합하면 뭐야? 빵개지, 그지? 그래서 중성이 되는 거야. 그때를 원자라고 하고, 전자의 개수가 달라지면, 양성자 개수가 달라지면 이거 핵분열, 핵융합이야.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일반적으로는. 됐지? 전자가 도망가거나 더 오면 어떻게 돼? 이 균형이 안 맞지, 그지? 0이 아니지, 그지? 그때를 뭐라고 해? 이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온. 오케이? 됐죠? 그래서 플러스 전할 때는 원자니까 마이너스 전할 때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 원자 내부에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플러스 전할 때는 원자 사이에, 마이너스 전할 때는 전자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자의 양성자들 있잖아. 전자가 보통, 이게 정확한 말은 아니야. 정확한 말은 아닌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우린 눈에 보인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 원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사실은 원운동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게? 원운동 하려고 하면 원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필요해. 왜 그렇게? 원운동 하다가 그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면 휘웅 이렇게 날아가 버려. 생각해봐. 막 얇은 실에 지우개 매달고 돌리다가 옆에 칼로 탁 이렇게 대고 있으면 어떻게 돼? 실이 딱 끊기면 얘가 다 계속 도니?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야. 그렇지 않지, 그지? 얘는 그냥 그 돌던 원의 접전 방향으로 휘웅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원 운동을 하려면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을 뭐라고 하지? 들어봤을걸? 구심력.
구심력이라고 해요. 구심력. 구심력보다 더 많이 들어봤을 만한 힘이 꼭 딱 반대되는 힘이야. 뭐야? 원심력. 원심력.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예를 들어, 그, 시연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막 돌리다, 이렇게 웃으면서 돌리다 내 손 놓으면 어떻게 돼? 바차삭 이렇게 자빠질 거 아니야. 밖으로 나가면서, 그지? 그게 왜 그러냐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인 시연이가 돌다가 그 원운동의 힘이 없어지면,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 이걸 원심력이라 하는 거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 원심력, 안으로 당기려고 하는 힘, 구심력. 이게 서로 같아졌을 때 이렇게 원운동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아두고, 그래서 이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어서 전자가 일반적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돌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지만 갑자기 원자에게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 이게 돌다가 구심력이 세져. 전기력,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죠. 그러면 이렇게 전자가 핵으로 안으로 기어 들어가게 돼.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원자의 전기적 성질은 결국 원자 핵에 있는 플러스 전하 총량과 전자가 띄는 마이너스 전하 총량이 같으면 전기적 중성, 원자는 전기적 중성. 됐지? 같다라고 하는 건 개수도 같다는 뜻이야. 양성자 개수와 주변의 전자의 개수가 같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물질 구분에 보면 이렇게 전기적 성질로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렇게 물질 구분하고 요걸 주로 배우는 내용이야. 이쪽은 보면 자유전자라는 말이 있어. 이 용어부터 알아둘게. 전자는 아까 방금 어떻게 돼 있었어? 핵에 이렇게 구속돼 있지, 그지? 도망 못 가지, 그지? 근데 핵에 구속돼 있긴 한데 조금만 다른 간섭, 힘만 주면, 에너지만 주면 튕겨 나갈 수 있는 전자가 있어. 그 전자들을 자유전자라고 하거든. 이 자유전자가 어디에 있냐면 생각해보자. 한 주기에서는 주기가 결정돼 있으면 뭐가 결정돼? 전자 껍질 수가 결정돼. 2주기는 첫 번째 껍질,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까지 있는 거야. 맞지? 3주기는 세 번째 껍질까지 있는 거야. 그러면 3주기 원소들은 두 번째 껍질까지 어떻게 돼 있어? 전자가 2, 8, 8, 8 8개가 다 채워져 있는 거야. 두 번째. 맞지? 이거 확실하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한 주기 애들 중에서 껍질이 3주기를 하자. 3주기. 됐지? 자, 3주기 첫 번째가 뭐지? 규빈아? 나도. 그렇지. 그 다음은? 칼륨. 네? 두둥. 나트륨 그 다음에 옆에. 그거 3주기. 너 칼륨 4주기니까 안 되지. 마그네슘. 그지? 그 다음에? 알루미늄. 됐지? 알루미늄 왜 R 이래? 그러면 좀 있으면 C라고 할 거야? 아, 그래? 실리콘. 규빈이니까 규. 됐지? 뭐 그런 식으로 갈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원소들이 있는데 생각해봐. 나트륨은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있어, 전자? 한 개 있지. 그 원자에게는 양성자 몇 개 있어? 11개 있지. 11번이잖아. 그지? 자, 조건을 생각해 볼게.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2개 있지. 그리고 양성자는 핵에 12개 있지. 3개 있지, 알루미늄. 13개 있지. 4개 있지, 14개 있지. 5개 있지, 15개 있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자, 껍질 수가 같단 말이야. 껍질 수가 같을 때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봐. 한 개 있을 때는 나트륨이 11개밖에 없었잖아, 양성자, 플러스가. 그지? 11개의 힘으로 끌어당기겠지? 네, 그 다음에 12개 힘, 13개 힘, 14개 힘으로 끌어당기겠지.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깥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어때? 더 세지겠지, 그지?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하면, 끌어당기는 힘이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에 한계가 있는 게 금속이야, 한계가. 그 한계가 어디에 있냐면, 한두 세 개까지는 한계가 있어요. 끌어당기긴 해. 근데 이게 훅 불면 날아갈 수도 있다고. 근데 4개 정도부터는, 이게 날아가려고 하면, 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그게 잘 못 날아간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자유전자는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한 주기가 있다고 하면, 그 껍질에 전자 하나, 두 개, 세 개 있을 때는 원자의 양성자의 개수가 작아서 전기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거든? 이게 아주 근본적인 설명이야. 그럴 때 이 전자들이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자, 이게 근본적인 설명인데 이거 빼고 다 버려버리고 뭐라고 기억하면 돼? 금속의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유전자는. 금속의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는 좀 자유롭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자가 원자에서 떨어져 나가서 슉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한다. 자, 전기적 성질에 따른 분류는 이렇게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하는데 대강 무슨 말인지 알까? 도체는 뭐야? 전기 흐르지. 부도체 아예 안 흐르지. 반도체는 애매하게 흐른다라고 볼 수도 있고, 첫 번째로 흐르긴 흐르는데 좀 적게 흐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우리 인간들한테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조금 이렇게 만진다라는 게 조금 조작을 하면, 이 물질을 조작을 하면 이게 그 도선이 전선이죠. 전선의 중간에 연결해 놓으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아예 안 흘러. 근데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그냥 금속인 것처럼 잘 흘러. 아예.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한쪽은 no, 한쪽은 yes 이렇게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미 컨덕티브, 그러니까 반도체가 반만 흐른다가 아니고 사실은 어느 조건에서 완전 잘 흐르고 어느 조건에서는 아예 부도체처럼 행동한다는 뜻이야. 됐나요? 반도체가 원래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도체부터 볼게요. 전기적 성질 잘 흐릅니다. 자유전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금속이겠지. 도체는.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없다고 봐도 돼. 뭐니? 내가 부도체 얘기할 때는 뭐 대표적으로 이걸 얘기해. 나무 생각한다. 나무. 젓가락 생각해봐. 쇠젓가락으로 이제 콘센트에 꽂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준아?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진짜 조심해야 돼. 야, 그 젓가락 붙어있는 타고 그래. 전기 때문에 전류 흘러서. 알겠지? 큰일 난다. 기절할 수도 있고 거품 물 수도 있고. 그래. 왜? 전기 통하잖아. 그지? 뭐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쇠젓가락 금속이잖아. 그지? 근데 나무젓가락 꽂으면 어때? 천국을 맛볼 수 있어. 엄마한테 야단 맞아서. 오케이? 나무젓가락은 근데 전기는 안 통해. 아예 안 통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도체, 당연히 금속이니까 자유전자 많지. 전도성은 높다. 금은 철구리 다 금속이지. 맞지? 그 다음 부도체는 없고 낮지. 그 다음에 나무 있지 여기. 고무, 유리, 나무, 플라스틱. 그래서 뭐 전기 작업을 하는 분들은 장갑을 끼는데 어떤 장갑을 껴? 이 안쪽에 고무로 코팅되어 있는 장갑을 껴요. 그런 게 뭔지 모르겠으면 다이소 가서 그냥 목장갑하고 그 다음에 절연용 장갑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거든. 목장갑은 면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지? 여기 이제 고무로 코팅되어 있는 작업용 장갑이 있어요. 그런 거 쓰는 거야. 왜? 감전되면 안 되니까. 오케이? 반도체로 가볼게. 순수한 상태. 그 반도체 그 자체. 반도체 뭐? 규소나 게르마늄, 절마늄. 그지? 그런 건데, 순수한 상태에서는 자유전자가 없다고 봐도 돼. 그래서 거의 잘 안 흐른다고. 약간 순수한 상태에서는 부도체에 조금 더 가까워. 오케이? 그런데 특정 조건, 아까 내가 조작을 해준다고 했지, 그지? 이때는 자유전자가 생기게 조작을 해줄 수 있는 거야. 결국 핵심은 자유전자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조건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확 좋아질 수도 있다고. 아예 확 좋아질 수도 있다고. 금속처럼 행동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실리콘, 절마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큰 그림이 하나 있지, 그지? 도체와 부도체 자유전자 움직임 비교. 이건 그냥 그림 한번 보고 넘어가면 돼. 15초 만에 넘어가 줄게. 이게 도체라고 하면, 금속이라고 하면 원자에 각각이 다 자유전자 한두 세 개씩 있지, 그지? 얘들이 그냥 이 전기가 안 통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자유전자 무작위로 이렇게 움직여. 무작위로 움직이면 이 합을 보면 뭐야? 움직여 안 움직여? 무작위로 움직이면 결국 전체 합은 0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네 학교 학생들을 운동장에 놔두고 다 놀라고 하자. 그러면 놀으라고 하면 운동장에서 가만히 앉아있니? 아니지. 막 움직이지. 근데 시간이 지나도 거의 분포 정도가 뭐야? 거의 비슷하지, 그지? 여기도 저기도 거의 비슷하지, 그지? 하겠지.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순 이동은 없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전기를 걸어주면, 이게 전기를 걸어준다는 게 전압을 걸어준다는 뜻이고, 전압이, 시연아, 자지마.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전압이라고 해. 짧게 얘기해서 전위차를 전압이라고 해. 그러니까 전압은 에너지야. 위치 에너지야. 위치 에너지가 뭐야? 얘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어서 내려가잖아. 그지?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어도 전기력을 받는 입자가 뭐야? 전하 입자거든. 전하 입자가 있으면 움직인다고. 내려가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움직이는데 어느 쪽으로 움직여? 모든 내가 이렇게 쥐고 있는 부피를 놓으면 어떻게 돼? 위로 움직이는 게 있어 없어? 없지. 내가 마술사야. 없지 그지? 다 내려가지 그지? 마찬가지야. 이때도 자유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이쪽에 어느 한쪽으로 딱 전극을 걸어주면 어느 한쪽으로 쑥 이동하는 거야. 모두 100%. 방향 반대에 있는 하나도 없다고. 웃지 마. 됐지? 그렇게 생각.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왜 하나 그려놨네? 없다고 보면 돼 부도체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전극을 걸어줘봤자 뭐 움직일 게 없지. 핵이 움직여 안 움직여 원자핵이? 절대 안 움직입니다. 핵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 입자가 흘러야지 움직여야지 전류라고 할 거야. 예를 들어 준아 자지 말고 이거 잘 받아. 이게 전하 입자로 하자. 이 가만히 있으면 전류 아니야. 전류 없다고 하면 돼. 근데 이게 전하 입자인데 준이한테 내가 던지면 어떻게 돼? 공간에서 이동하겠지, 그지? 그럼 이걸 뭐라고 하게? 전류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금속 도선이 그 전선이 필요 없어요. 전류를 만들려고 하면 전하 입자를 휙 이렇게 움직이게만 하면 그걸 전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 금속 도선은 그 전하 입자가 움직일 수 있는 금속 길을 만들어 놓은 거지, 고속도로 같은 걸. 그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시연아, 앞에 봐, 앞에. 딴 데 보지 말고. 이제 반도체가 나올 거고, 이렇게 끝나는데, 보자고. 반도체 아까 뭐라고 했냐면, 규소나 절마듐 같은 거고, 순수 반도체는 그냥 규소 절마듐 그대로 있는 거야. 그때 어떻게 된다? 자, 특징이 보자. 규소와 절마듐 같이, 빨간 펜. 어려운 건 아니야.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인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게 기본 특징이야. 반도체 물질의 기본 특징. 원자과 전자수가 4개. 기억나? 탄소가 그렇잖아. 탄소는 이제 반도체라고 하지 않아요. 탄소도 원자과 전자수가 4개잖아. 14족이라서.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결합할 때?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얘를 수소하고 결합한다면 4군데 다 이렇게 수소하고 공유 결합해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랄랄랄랄랄랄 정사면체 모양을 만들어. 입체 모양 만들거든. 여기까지는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됐니? 이렇게 된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원자과 전자가 4개면 4군데 결합을 하기 때문에 다 그 원자과 전자가 뭐니? 공유 결합에 쓰였지. 공유 결합한 전자 쌍은 봐. 나보다 과학 못하면 보라고. 준아 알겠지? 공유 전자 쌍은 이 탄소에도 어마어마한 핵의 양성자 있지, 그지? 수소에도 순수한 양성자 있지, 그지? 양쪽에 딱 고정되어 있는 원자핵이 있는데 둘 다 플러스 입자야. 센. 그지? 그럼 공유 전자쌍이 도망갈 수 있겠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어. 말 안 듣는 아들이 있는데 너 엄마야. 손 좀 잡아줘. 이렇게 있어. 너 도망갈 수 있어, 없어? 솔직히. 없어요. 아이씨. 있어요. 있지? 근데 이렇게 두 군데서 이렇게 잡았어. 너 도망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어렵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원자핵이 전자가 있으면 얘가 열 운동에 에너지가 있어 미친 듯이 움직이다 보면 튕겨 나갈 수 있다고. 근데 공유 전자쌍은 이쪽에서도 그 원자핵이 끌어당기고 있고 이쪽에서 끌어당기고 있거든. 양쪽에서 끌어당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튕겨 나가기 쉽겠니, 안 쉽겠니? 불가능해, 거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양쪽 원자핵이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얘들은 움직이지 못하지. 14족에 있는 아니면 전자가 4개 있는데 결합을 다 해버리면 이 전자들은 움직여, 안 움직여? 못 움직인다고. 자유전자 꿈도 꿀 수가 없다고. 자유전자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오케이? 안 흐른다고. 그냥 순수한 상황에서 안 흘러.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그래? 그럼 억지로 흐르게 해주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반도체, 순수한 반도체 그 원소에 원소가 쫙 있는데 여기에 띄엄띄엄 다른 원소를 끼워 넣어줘야 돼. 끼워 넣어주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띄엄띄엄 끼워 넣어주는 거 불순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불순물. 오케이?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고 순수 반도체에 다른 걸 끼워 넣는 걸 토핑 아니야? 토핑 아니야. 도핑이야. 됐지? 도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결과적으로는 전기가 흐르게 된대, 그러면. 오케이? 그 원리를 간단하게 나타내 볼게.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거야.
규소는 규소들끼리도 이 결합을 4개 할 수 있어서 다 자기 전자 4개가 다 결합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못 움직여, 전자가. 전자만 공간상에서 움직일 수 있거든. 물질에서는. 원자가 안 움직인다고 했어. 근데 전자가 못 움직이면 끝났지. 그지? 전류는 안 생겨. 맞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자, 이런 반도체들이 있어. 그러니까 규소가 있는데 중간에 인디움이라고 하는 거, 뭐 또는 뭐 이거 AS 비소 뭐 이런 거, 이런 걸 중간에 하나씩 끼워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자,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인디움의 특징은 원자과 전자수 3개야. 3개. 이 그림 보여? 3개면 인디움이 들어가면 인디움도 3개가 있으면 옆에 있는 규소하고 3군데를 결합할 수 있지. 근데 한 군데 결합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전자가. 그지? 그럼 이건 결합 전자가 맞아, 안 맞아? 아니지. 너덜너덜해져 있는 거야.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전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덜너덜해져 있고. 지금, 원래는 마땅히 전자가 있어야 될 어떤 공간이 있겠지. 그지? 근데 뭐야? 전자가 있어야 될 공간 한 군데 전자가 없는 거잖아. 그지? 이 없는 것 자체가, 이거 되게 철학적, 문학적입니다. 없는 것 자체가 뭐의 역할을 하냐면 양성자 역할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니? 원래는 마땅히 전자가 들어가야 될 공간이잖아. 근데 전자가 없잖아. 마이너스가 없으면 그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있을 때에 비해서 플러스 효과를 나타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마이너스가 없으면 플러스 효과를 나타낸다고. 그걸 그래서 이제 양전하가 플러스잖아. 그지? 양공, 공은 비어있다.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뜻이야. 양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어. 자, 여기서 준아 봐봐. 여기에 전자가 비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전기를 걸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니? 전기를 걸어주면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 구속돼 있어 원래. 근데 이쪽으로 오는 게 어색해? 이쪽으로 와도 말은 되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비어있으니까 비어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한 칸 이렇게 그지? 으이차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게 연쇄적인 웃지 마. 연쇄적인 현상이 일어나. 봐봐.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면 여기가 양공이 돼.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면 또 여기가 양공이 돼.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면 여기가 또 양공이 되지, 그지? 실제로는 누가 움직여? 전자가 이동하는 거지. 짧게, 그지? 근데 우리 전체 크게 봤을 때는 뭐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양공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야. 여기에 양공,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면 여기가 비어있고 이렇게 가면 여기 비어있고, 그러니까 양공이 팅팅팅팅팅팅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라고. 됐지? 뭐든 전자든 뭐든 이렇게 전환을 가진 또는 전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움직이면 그걸 뭐라고 한다? 전류라고 하는 거야. 전류.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양공이 움직이면서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고, P형 반도체 이거 파스랩, 포지티브, 그지? 원어민 발음은 파스랩, 됐지? 포지티브 양이란 플러스란 뜻이지, 그지? 그 다음에 N형은 뭐지? 영어 잘하는 친구? 네거티브, 됐지? N형은 네거티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형 반도체라는 뜻이겠지? N형 반도체는 맞지? P형은 양형, 그지? N형은 음형 반도체야, 결국은, 그지? 어떻게 만들면 돼? 이거는 과하게 만들면 돼. 왜? 다 4개씩 있잖아. 그지? 반도체 원소들은, 그지?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AS, 비소 같은 거는 뭐냐면 5개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4군데 결합하고 하나 남지, 여분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하나가 남지? 5개니까 하나 남지? 하나 남는 전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합도 못하고 구속도 안 되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 좀 더 편하지? 아무래도 이거보다 약간 철학적이고 이건 좀 편해. 추가적인 전자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전기가 통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N형, 요걸 P형. 오케이?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자유전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자 활용하는 예시가 나와 있어요. 어이구, 5분 만에 끝내야지. 잠깐만 집중하고 쉬는 시간 10분 줄게. 반도체 소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이 전자기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런 거에도 다 들어가 있어. 반도체 소자는 노트북 여기 다 들어가 있어. 핸드폰 당연히 들어있어. 핸드폰에 들어가 있어. 알겠지? 당연히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기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지, 이렇게 빨간 점 나가고 있지, 그지? 보여?
빨간점 나가고 있지. 그러면 눌러서 빨간점 나갈 때하고 나가지 않을 때를 구분해야 되지 않겠니? 그게 반도체가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신호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있었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었다고 하자. 전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이제 떨어져 있단 말이야. 반도체 전선이 떨어져 있는데 누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딱 연결돼. 그러면 이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반도체가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면 이게 이제 전기가 통하니까 그 에너지가 쏴지는 거야. 알겠냐? 그렇게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별로 안 좋은데. 빵! 이래야지. 다시 한 번만. 안 해. 자, 반도체 소자 볼게. 다이오드부터 한번 보자. 다이오드가 제일 중요한 거야. 어떻게 보면. 이 봐봐. P형 반도체가 N형 반도체를 붙였어. 왜 붙여? 필요가 있으니까 붙였겠지, 그지? 이게 어려운 거거든, 이게. 근데 다이오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합한 어떤 장치, 소자라고 하는 건 장치라고 생각하면 되고,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거.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게 뭘 뜻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어떤 전선이 있는데 이쪽으로 전류가 올 때는 막아, 반도체가. 근데 이쪽으로 흐를 때는 거의 그 금속 도선처럼 잘 흘러.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뭐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의 어떤 구분되는 두 가지 신호가 생길 수 있지, 그지? 이 두 가지 신호가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이진법 신호입니다. 이진법, 그러니까 우리 자연현상의 어떤 정보를 이진법으로 만들고 이진법의 정보를 이제 전기를 통해서 이제 이동시킬 수도 있고 저장시킬 수도 있거든. 그때 반도체가 흐른다, 안 흐른다의 연속된 어떤 세트로 의미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니? 자모니? 이진법? 오케이? 그래서 이진법, 있다, 없다. 유, 무, 이런 거지. 0, 1. 그지? 그런 거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 다이오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LED 알지? LED. 응? 발광 다이오드. 발광 이게 라이트겠지, 그지? 라이트 이미션 다이오드인데, LED.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거, LED LED 등, 이런 것도 있고, 그지? 많지? 결국은 첨가하는 불순물 종류에 따라 방출하는 빛의 색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너네 집 책상에 있는 그 LED 등 같은 것도 완전 백색도 있고 황색, 노란색도 되고 이러잖아, 그지? 그거 다 되게 편하게 만들어낼 수 있대. 이제는. 옛날에는 그게 안 됐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 첨가하는 불순물에 따라 지금 듣고 있니? 이거 되게 수준 높은 거라서 웬만하면 이해 안 될 걸. 이해되는지 한번 봐봐. 불순물에 따라 전자가 이동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조금씩 달라. 됐니?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뭘로 표현되게? 빛으로 표현돼. 빛으로. 근데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 전자가 있다고 하면, 어떤 원소가 이제 불순물로 섞여 있다고 하면 이 빛이 파란 빛에 가까워져. 그리고 약하게 방출한다면 빨간 빛에 가까워져. 그걸 조합하면 이렇게 잘 수 있는 거지. 자지 마! 허리로 앉으면 안 된다고 했지? 엉덩이로 앉으라고 했지? 허리 펴! 그렇게 했어. 약간 바보 같지만. 자, 넘어갈게. 발광 다이오드. 오케이? 빛이 색깔이 달라질 수 있고, 불순물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지?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 유기발광 다이오드는 비싼 TV 생각하면 돼요. OLED라고 하는 게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TV 있잖아, 그지? 화소수가 되게 높은 거야. 왜냐하면 이 유기발광 다이오드가 LED에서 OLED가 돼야지만 화소수를 훨씬 더 많게 만들 수 있는 거야. 화소가 뭐게? 그냥 무식하게 빨간빛, 파란빛 이렇게 빛 하나 이렇게 딱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전구 같은 거야. 됐지? LED 때 하나의 전구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를 유기발광 다이오드에서는 거의 1000개로 나눌 수 있어. 아주 세밀하게 색깔을 다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우리 그 큰 마트나 이런 데 가면, 하이마트 이런 데 가면 이제 막 100인치 TV 이런 거 막 전시해 놓잖아, 그지? 보면 되게 자세하고 그렇잖아, 그지? 그지? 선명하잖아, 그지? 그게 이제 보통 이제 OLED TV라서 그렇습니다. 됐죠? 선명하고 비싸고. 됐죠? 내려갈게. 그다음 트랜지스터는
뭐냐면 증폭기라고 생각하면 돼. 증폭기. 트랜지스터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너네 뭐 기판 가지고 막 이렇게 납땜하고 뭐 만들어 보고 그런 거 안 해봤니? 나는 꽤 해봤는데 트랜지스터가 뿅뿅 뭐 이런 식으로 생겨서 전자기판을 푹 꽂는 뭐 이런 놈이에요. 요쪽 일반적으로 까맣게 생겼어요. 트랜지스터 이렇게 꽂는 건데 이 트랜지스터 하는 역할 제일 중요한 거는 전류나 전압을 증폭시킨다. 앰플리피케이션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증폭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거 어디 쓰겠니? 방금 말했잖아. 앰프에 씁니다. 앰프 막 220V 전원 꽂아서 이만한 스피커 있잖아. 공연장 스피커지, 그지? 이런 거 전기 에너지를 다 공급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건 신호를 증폭시키고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컨덴서라고 하는 게 따로 있거든. 축전기, 그지? 거기 따로 있는 그런 장치를 지나가야 돼. 그때 뭐가 필요해? 신호를 증폭할 때 이 트랜지스터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재미없지? 그다음 집적 회로는 IC 회로라고 얘기하거든요. 컨덴스드 됐다고, 집적됐다. 이렇게 더 압축돼 있다 이 뜻이야. 집적 회로, 많은 반도체 소재를 하나의 칩으로 작게 만든 거고 이런 거 작게 계속 만들어 왔어. 내가 너네 나이 때만 해도 컴퓨터 뭐 예를 들어서 CPU 뭐 이런 게 이만했거든. 근데 요즘에는 CPU가 뭐 없나? 없다. 비교할 만한 게 없네. 요만해. 얇아 또 CPU가 다 기능은 더 좋아지는데 훨씬 더 작은 공간에 다 들어가 있지, 그지? 이런 걸 어디서 하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집적 회로를 만드는 게 뭐냐면 CPU 또는 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램이 메모리지. 잠깐 잠깐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램이라고 합니다. 램이 있어야지 컴퓨터가 잘 돌아가요. 너네도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약간 이제 잠깐 기억하는 뭔가가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기 더 쉽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봐. 이 예시가 맞나? 곱하기 계산을 하고 싶어. 곱하기 계산을 하고 싶으면 일단 난 뭘 생각하고 있어야 돼? 곱하기 약속과 내가 지금까지 곱하기를 했던 요령 있잖아. 예를 들어 75 곱하기 85 얼마야? 6375인데 이렇게 뭐 요령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요령 같은 게 잠깐 순간 이렇게 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제 곱하기가 스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떠 있는 어떤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곱하기 해야 되냐면, 자, 곱하기야. 37 곱하기 118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자, 곱하기 약속부터 끄집어내야 돼. 멍청한 짓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훨씬 더 오래 걸려. 곱하기라고 하는 것은 사칙 연산 중에 뭐 예를 들어서 n 곱하기 n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걸 n번 반복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이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이래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컴퓨터뿐만 아니라 사실 스마트폰도 컴퓨터야. 그지? 어떤 연산 처리를 해야 되는 모든 전자기기에는 램이 들어갑니다. 램이 들어가는데 물론 컴퓨터에는 더 수준 높은 램이 들어가야 되지. 자, 램이 수준이 낮으면 어떻게 되겠니? 버벅대는 거야. 버벅대. 그러니까 그 윈도우 화면 한번 키는데도 뭐 하루 종일 걸리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램 수준이 높고 저장 장치도 또 수준이 높으면 뭐 한 10초 안에 팍 바로 뜨고 하죠. 그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집적 회로, IC 회로. 오케이? 자, 이제 끝났습니다. 진도는 끝났는데 요거 하나 보고 마무리 할게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2학년 교육과정에 있는 건데 이걸 분명히 내 예상에 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가르치려고 드는 선생님이 있을 거라고. 가르치려고 드는 거. 이 정규 교육과정에는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라는 요구가 없습니다. 교육과정 해설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집에도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긴 해. 근데 이걸 설명할 수 있거든. 뭐냐, 아까 뭐라고 했어? 다이오드란 얘기했지, 그지? 맞지? 뭐 한다고 했어? 서로 다른 반도체를 이렇게 붙이고 한다고 했지, 그지? 접합한다고 했잖아, 그지? 그 다이오드가, 아까 그 반도체는 무슨 형, 무슨 반도체가? 무슨 형? 동네형? B형? 와, 짜증내려고 그래. P형과 N형. 그지? P형은 양이네. 포지티브니까 양공이 있는 거고, N형은 전자가 한 개 이상 더 많은 거지, 그지? 추가적으로 많아서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걸 N형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P형과 N형을 붙이는 거야.
붙이는 거야. 그래서 봐봐. 전류는 원래 어디로 흐르게 되냐 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게 약속이거든. 그지? 약속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렇게 플러스 쪽에 P형, 마이너스 쪽에 N형 이렇게 붙여 놓으면 이게 순방향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플러스 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근데 이건 뭐야? 역방향이라고 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역방향 다이오드라고 생각하면 돼. 다이오드는 이게 N형과 P형을 붙여 놓은 게 다이오드고, 그지?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주면 순방향,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붙여 놓으면 역방향이라고 해. 기준은 뭐야? 전류의 방향 기준이야. 됐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고.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이쪽이 P형 양공, 이게 점선 동그라미 양공이야, 양공. 원래 마땅히 전자가 있어야 공간에 전자가 빠져있는, 없는 공간이 있다는 뜻이지, 그지? 여기는 추가적인 전자가 하나씩, 그지? 군데군데 있다는 뜻이야. 그지?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걸 전극을 걸어주면 이쪽이 플러스잖아. 이쪽이 마이너스잖아. 그럼 여기 추가적인 전자를 어떻게 하고 싶어? 플러스 극 쪽으로 가고 싶지, 그지? 맞지?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려고 하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냐, 없냐? 있다는 거야. 왜? 이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 양공이 있잖아요, 양공. 양공이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야. 어이차! 이쪽으로 이동해도 되는 거야. 어이차! 이렇게 이동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동하면 여기 또 비어있지? 이렇게 하면서 다다다다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뭐가? 전류가 통하게 되는 거야, 이러면. 알겠니? 이쪽 방향 전류가 통한다. 근데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중간에 이제 되게 냄새나고 무서운 애가 갑자기 있으면 이제 교실이 홍해 갈라듯이 확 갈라질 수 있잖아, 그지?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이런 식으로 갈라질 수 있지, 그지? 옷 잘 빨아 입고 다녀, 여름에. 알겠어? 야단치는 건 아니고, 나도 이제 수업을 꽤 오래 했겠지. 사실 내가 수업을 19살 때부터 했어요. 19살 때 뭐 집안이 가난해서 이런 게 아니고 수능 딱 끝나니까 세 군데 우리 집 근처에 세 군데 이제 그 과외 해달라고 요청이 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졸업하기 전에 100만 원을 벌었어. 수업 세계에서 고3 때 그렇게 했는데 본격적으로 수업한 거는 완전히 이제 강사가 된 거는 이제 한 20년 조금 안 됐거든. 계속 수업은 했어요. 대치동에서 수업은 했는데 완전히 강사가 된 건 20년 좀 안 됐는데 매년 여러 반에서 어떤 애들이 있냐면 자기는 잘 몰라. 근데 땀에 쩔거나 이제 비 맞고 이렇게 뭐 안 빨고 이런 옷들은 빨아도 냄새 난다? 뭔지 아니? 근데 그 냄새 나는 옷을 입고 다니는 애들은 거의 매일 그런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다니거든. 근데 보통 그런 애들은 어때? 좀 약간 피하게 되지. 내가 못된 애가 아니라도, 그지? 살짝 피하게 되지.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옷 잘 빨아 입고 다녀야 돼. 엄마가 안 빨아주면 엄마한테 야단치지 말고 너가 빨아. 빠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알겠지? 그 냄새 안 나게 하는 핵심은 시연아, 엄마 화나면 안 빨아줄 수 있잖아. 그렇지? 시연아! 잘 봐. 핵심은 세탁기가 다 빨면 띠리리리 소리 나잖아. 빨면 끝나면 바로 널어야 돼. 그지? 환기가 잘 되고 햇볕이 있으면 더 좋고. 햇볕 냄새 난다. 아주 깨끗한 냄새 나거든. 햇볕을 말리면 바로 널면 절대 냄새 안 나요. 알겠지? 과학하다가 옷 냄새 얘기했네. 자, 됐지? 근데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것 때문에 얘기했어. 자,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들이 일로 가려고 하고 이 양공들이 이쪽으로 몰리려고 한단 말이야. 왜? 이 마이너스니까 양공은 플러스에 가란다고 했지, 그지? 응? 근데 봐봐. 양공이 이쪽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이 도선, 금속으로 갈 수 있어, 없어? 금속은 반도체가 아니라고. 양공이 없다고. 그지? 없는데 억지로 갈 수는 없지. 그지? 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도선에서 한 군데라도 전류가 안 흐르면 모든 데서 뭐야? 올 스탑 되는 겁니다. 생각해봐. 물길이 이렇게 있는데, 물길 한 군데서 물이 안 흘러. 막혀 있어. 그러면 딴 데서 흐르고 싶어도 흐를 수 있어, 없어? 딴 데는 안 막혀 있어도 이렇게 한 군데 딱 막혀 있으면 전체가 스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여기서 막히면 다 끝나는 겁니다. 양공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여기서 해피하게 전자가 받아주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이동하면서. 그 N형 반도체에 있던 추가적인 전자가 받아주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는 이쪽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거 막힌 거야. 이쪽 방향 막힌 거, 이쪽 방향 뚫린 거. 그러니까 정류가 흐르는 거다라는 거지. 무슨 구분을 하는지 알겠니? 여기까지는 딱 좀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끝. 쉬는 시간 10분.